네, 하키 시그널 23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선수 재계약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수비수죠.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선수가 필라델피아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5년. 적지 않은 기간이고 좀 굵직한 뉴스였습니다. 예.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예, 뭐 사실 뭐 재계약한 선수들이 몇 명 있었죠. 파벨스키 선수도 있고 프란초스 선수도 있는데 리스톨라인의 재계약은 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조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5년 재계약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이 이 조건이 이제 2,55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이 이제 510만 달러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고. 네. 뭐 올 시즌 필리 수비진을 이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요걸 이제 또 같이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는. 네. 올 시즌 필라델피아가 오프시즌 굉장히 과감한 움직임을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수비진을 다지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부진했던 수비진, 뭐 전체적으로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이제 전반적으로 수비진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많이 노출이 됐었던 수비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비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입된 선수들이 결국은 라이언 앨리스,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그리고 키스 앤들 뭐 이런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들 리그에서 오래 활약한 베테랑들이고 물론 이제 뭐 나이가 아주 많은 선수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 선수들 많지만 사실 뭐 앨리스나 리솔라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성기에 딱 뭐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인대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좀 경험 부족 같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좀 이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아주 완벽한 움직임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 점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100% 잘 풀릴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 장담은 하기 힘들었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움직임은 했습니다만은 아주 완벽하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딱 들어맞는 움직임이랑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뭐 지난 시즌에서의 약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수비진에서의 경험적인 부분이었고 그 부분은 뭐 다소 보완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할 수도 있었던 영입은 분명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립 수비진의 영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그 수비수들 영입 그리고 변화의 뭐 거의 또 한 축이었던 리스톨라이넨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올 시즌 지금 성적도 성적이고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예, 기대를 아주 못 미쳤죠. 네. 사실은 뭐 필라델피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힘을 제대로 이제 발휘를 할 만한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 헤이스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쿠트리에 선수가 시즌 아웃 뭐 이제 이렇게 선언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부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필라델피아.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비진이 기대에 이제 그 미치는 활약을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반 출발은 사실 필라델피아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전체적으로 이제 부상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 많았고 수비진 3인방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선수 누구였냐라고 하면 라이언 앨리스 선수였거든요. 근데 네. 라이언 앨리스 선수가 올 시즌 4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이 처음에도 사실은 이제 좀 부상으로 잠깐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11월부터는 그냥 아예 장기 부상 끊으면서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라인의 가장 중요한 수비수가 빠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랜들 선수는 뭐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영입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중간 자원 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이제 리스톨라인에게 굉장히 이제 기대치가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까지도 많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버펄러 시절의 경기력이랑 뭐 그게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버펄러 시절에도 이 선수가 기량이 영 부족합니까? 아주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두루두루 괜찮은 경기력을 펼치는 부분이 있고 네. 기대치가 컸었고 뭐 버펄러에서도 뭐 실제적으로 뭐 1라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이 선수의 경기력에서의 그런 큰 약점 같은 부분 뭐 순간순간 판단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피지컬적인 부분을 써야 될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을 좀 피한다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아주 뭔가 판단력이 좋은 유형의 수비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멘탈도 그렇게 이 탄탄한 수비수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큰 결점이 왕왕 있었던 유형의 선수들인데 예.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와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버펄로와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은 좀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실점 같은 부분에서도 리스톨라인의 이제 큰 판단 미스 같은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국 이제 버펄로에 있을 때랑 크게 이제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뭐 경기력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경기력도 실망스럽고 결과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재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 연평균 500만 달러가 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합당한 계약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뭐 머리 아프긴 한데 올 시즌 어쨌든 필리가 경기력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이랑 뭐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느낌에서 기대치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잘해도 뭔가 플레이오프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클로드 지루 선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주축 선수를 뭐 보낸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데드라인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낼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계약이 1년 남았던 리스톨라인에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보내려고 하면은 보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 리스톨라인을 데려온 거에 비해서는 가치를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네. 그래도 사실은 리스톨라인 정도면은 원하는 팀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드로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이제 이런 전망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했어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셀러리 캡이 도입이 되는 리그는 모두 이제 셀러리 캡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캡도 지난번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540만 달러였거든요. 연평균. 지난 계약이. 네. 버펄로랑 계약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510만 달러, 그러니까 30만 달러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톨라인이 이만큼 경기력이 안 좋고 팀 상황도 이렇게 안 좋으면 조금 이제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가 경기력 그렇게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좀 계약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예를 들면 한 400만 달러라든지 이제 캡을 이제 좀 줄어든 상황에서 뭐 재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캡도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참 이런 느낌에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얼마나 좀 좋지 않은 좀 프랜차이즈의 길로 사실 뭐 최근 한 10년 동안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이번 재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결코 좋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여기도 좀 머리 아프게 되네요 앞으로. 네, 5년은 안고 가야 되는 자원이고 함께 해야 되는 자원인데 그럼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야 될까요? 예. 이거 좀 뭐 과제를 좀 풀어야 되는 뭐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네. 이 머리를 계속 굴려보면은 뭐 좀 좋은 그림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의 톱4 수비수 그러니까 1, 2라인 수비수 자체가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예 경쟁력이 네. 없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보르프, 앨리스, 리스톨라인의 세나임 정도면은 아예 나쁘진 않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헤이즈, 쿠투리에 그다음에 젊은 선 패럽이라든지 린드블럼 뭐 이런 젊은 선수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좋은 역할을 좀 이제 개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진에서의 경쟁력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의 수비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앨리스 선수가 올 시즌 어쨌든 이 앨리스랑 리스톨라인이 진짜 이제 뭐 필리도 수비수가 100% 갖춰진 모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었습니다. 리스톨라인 선수도 이제 초반에 이제 좀 결장을 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 리스톨라인에 같이 뛴 경기가 2경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봤단 말이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1, 2라인에서 이렇게 좀 프로로프, 앨리스, 리스톨라인, 센하임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모두 이제 합쳐서 뛰는 모습을 아예 못 봤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 풀리게 되면은 나쁘지 않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잘 못하겠고 어쨌든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 시즌 사실은 좀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좀 못하게 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지루 선수도 지금 뭐 팀의 프랜차이즈 역사상 제일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이 지루 선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물망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리스톨라인 선수도 이번에 뭐 보내는 선택을 해서 뭐 캡도 이제 좀 여유분을 확보를 하고 어쨌든 뭐 지명권이라도 받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젊은 컬러로 가고 조금 더 물갈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양상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 애매한 선택을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미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아예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요 계약 자체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본 바로는 뭔가 좀 억지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억지로 하는 찾아봅니다. 느낌인데 진짜 억지로 찾아봅니다.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 예. 왜 이런 계약을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는데 리스톨라이넨 선수 5년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앨리스 선수 돌아왔을 때 좀 어떻게 조합이 돼서 또 돌아갈 건지 한번 또 봐야겠네요. 예, 네. 뭐 가령 앨리스 리스톨라인의 조합을 딱 1, 2라인 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뭐 어쨌든 이 톱4 수비수가 구축이 됐을 때 경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팬분들은 이 계약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뭐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팬분들 계시면 또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리스톨라이넨 선수의 5년 재계약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